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인대학의 조용진입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입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입춘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전통적으로 입춘이 되면은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그 글자를 써서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이렇게 붙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뜻은 짐작을 하시는 바와 같이 입춘의 밝은 해가 솟았으니 크게 길하고 경사롭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세상을 이렇게 넓게 멀리서 바라보고 그러한 현상을 독백식으로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뭘 하나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는 현대식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의미를 이 문을 열고 드나드는 우리 식구만 보자. 그래서 쓴 건 아니죠. 이런 좋은 말, 덕담을 대문에 붙여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이런 좋은 뜻을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이죠. 이걸 입춘방이라고도 하지만 입춘첩이라고도 하고 또 입춘서라고도 합니다. 입춘첩의 첩자는 이제 붙인다는 뜻이 좀 더 강하게 있죠. 방은 방을 붙였다 이 방이니까 널리 알린다는 뜻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으로 한다면 입춘방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춘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어느 소박한 대문집에 이렇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그 입춘방을 봤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잘 붙들어 매서 했는데 한자로 출력을 해서 붙이셨어요. 내심 한편으로는 아주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저는 동양화가로서 또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또 퍼뜨려야 될 사람으로서 이런 예를 보고 이 주인분께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이걸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한자로 써서 코팅해서 붙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진을 보시는 주인님이 계시면 내년부터는 문화센터 서예반에 나가셔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시면 여기다가 멋진 글씨를 써서 붙이면 훨씬 더 전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입춘방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전통인데 여기에 글씨도 전통적인 서예 글씨로 하게 되면 더 멋지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요즘에는 동네방네 다 문화교실 서예반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안을 하셔서 서예반원들이 입춘을 앞두고 입춘방을 여러 개 써서 그냥 무료로 주변 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는 이런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절대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붙이던 집도 붙이고 이렇게 출력해서 붙이던 집은 붓글씨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전통문화를 더 계승 발전 창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외국에 사는 친구가 있다면 외국에 시집간 딸이 있다면 거기 우편으로 보내서 붙이도록 하면 진짜 우리 문화를 창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제 더불어서 이건 이순신 장군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드라마이죠. 근데 여기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병들이 물 숫자를 쓴 흉패를 이렇게 달았군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물 숫자 글자체는 조선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글자체는. 이건 근년에 만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이제 도안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했다면 틀림없이 붓글씨로 썼겠지요. 예, 그 당시 예전에는 이 이런 군복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건 아주 근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예전에는 병사들이 모두 군복을 자기들이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군들이 통일된 무슨 표지를 해야 되죠. 표식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표지라고 읽는 겁니다. 그 표지를 할 때 장기판에 있는 것처럼 한나라 군사는 병이라는 글자를 써서 가슴과 등에 붙였죠. 그리고 초나라 군사는 졸이라는 글자를 써 붙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경음화하고 격음화해서 쫄병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게 됐는데, 이런 이제 전통이 임진왜란 때까지 있어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써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옛날 글자체로 했더라면 저 좋지 않았을까, 드라마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민속박물관에서는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탁영 민속박물관이니까 우리 중요한 민속을 전통을 살려서 이렇게 붙였을 겁니다. 드나드는 분들, 왕래하는 분들이 모두 이런 훌륭한 뜻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면, 물론 민속박물관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 출력해서 하는 집이 없도록 특별히 더 배려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입춘대길이라고 붙여놓으면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치 어떤 부적처럼 주술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걸 한 것은 아닙니다. 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머릿속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길하게 되도록 노력하려는 생각을 되살려서 일깨우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현명한 저런 문화를 만든 겁니다. 사람은 문자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습성이 있습니다. 문자에 힘이 있다. 그래서 주문을 외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수험생들이 열공이라고 써붙이고 시험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문자를 이용하려는 방법을 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인데,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는 좋은 거다, 힘이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또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자 자체가 아주 신비한 거죠.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그런 문자를 중시하는, 문자에 힘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자와 언어를 처리하는 뇌는 왼쪽 뇌입니다. 그래서 왼쪽 뇌가 망가지면, 중풍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망가지면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왼쪽 뇌가 오른쪽 뇌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뇌 안의 세력 다툼에서 왼쪽 뇌가 더 힘이 센 것이 인간 사회 또는 현대 문화, 현대 문명의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입춘대길, 건양탁영 이런 좋은 말씀 또는 격언, 경구를 써서 되뇌게 하는, 그래서 각성 효과를 높이는 이런 의미가 인간 사회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탁영 써서 드나드는 우리 집 식구뿐만 아니라 집 앞을 왕래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새봄을 맞아 밝은 해가 솟아오르니 모든 일이 크게 길하고 경사롭도다 하는 이런 대범한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또 깊게 널리 생각할 때 우리 조상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난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런 좋은 생각을 나누려고 했다는 이런 호혜적인 전통 문화를 살리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뇌 얘기를 조금씩 꺼내는데 사람의 모든 행동은 뇌에서 비롯했다라는 유뇌론, 유물론, 유심론이 아니라 유뇌론적 입장에서 저는 문화를 보고 인간을 보고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화유뇌론, 그래서 좌뇌적 문화와 우뇌적 문화. 좌뇌가 그렇게 꼭 한다, 우뇌가 꼭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펠이라는 분이 뇌 과학자인데 이분이 뇌기능 분화설을 주장해서 64년에 한 연구로 82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우뇌의 기능과 이분이 말씀하신 좌뇌의 기능, 여기에 근거해서 좌뇌적, 우뇌적 문화로 문화 유형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